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3-10 9강이죠.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두 번째 시간으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죠? 0.7명? 그 정도 될걸요. 그래서 가임 여성 한 명이 적어도 이제 2명은 출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배가. 왜 그러면은 이제 남자는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0.7명입니다. 0.7몇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무슨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산 인구도 줄어들지요. 그렇죠? 또 이제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선배도 날 수 있으면 이 선배가 어떻게 뭐 의학이 좀 발달해가지고 뭐 남자들도 날 수 있다라면 뭐 이 선배도 이제 뭐 과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 내가 이 선배가 뭐 아예 못 낳겠습니까? 날 수 있으면 낳죠. 뭐 날 수 있으면 낳죠. 네, 낳겠습니다. 뭐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칙 나오고 용어 정리 나오고 이제 아동 용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동은요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 18세 미만 정해져 있습니다. 18세 미만으로.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예, 18세 미만까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기억해 둘 것은, 여러분들 촉법소년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14세에서 이제 13세로 이제 내려갔죠?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동은 여러분들 18세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어로서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이 이제 보호대상 아동입니다. 어떤 아동을 보호대상이라고 하는지. 자, 첫 번째, 보호자가 없어요. 이건 보호해야죠. 보호자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어요.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어. 자, 그리고 세 번째, 학대 보호자. 학대하는 보호자야.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양육할 그런, 자질이 없는 거죠. 그렇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 능력이. 이런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를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대상 아동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뭘까? 특징이, 그렇죠. 보호자가 능력이 없거나 없어. 보호자가. 이럴 경우에는 보호줍니다. 자, 반면에 이제 지원대상 아동이에요. 지원대상 아동하고 보호대상 아동하고는 여러분들 틀립니다. 여기는 부모님들이, 보호자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양육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약해. 그런 계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회, 경제, 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지원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딱 볼 때 어떻게, 보호자들이 완전 없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호대상 아동이고, 보호자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부족해. 그럴 경우에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지원대상 아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성인 포함, 보호자 포함 누구나 성인 누구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뭐까지도 여러분들 아동 학대라고 하냐면 유기, 특히 방임까지도 여러분들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동 학대는 성인 누구나 아동들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유기, 방임까지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동학대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관련된 주관은 역시 누굽니까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되어 있죠. 그렇죠?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경우는 설립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기본계획이 5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또 기억해둬야 될 게 뭐가 있어? 기본계획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실태조사 어디 있어? 실태조사 여기 있네. 실태조사는 몇 년? 3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계획은 몇 년? 5년이고요. 자, 실태조사는 몇 년? 3년마다 수행을 합니다. 기억 정리해두고요. 자,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떤 위원회가 하나 나옵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자, 이곳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위원회는 힘센 곳이야, 힘 작은 곳이야? 힘센 곳이죠.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나옵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어디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아이고, 한 끗발 높네.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기본계획 세우잖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 뭐를 해야 돼? 심의를 거쳐야 돼. 이 심의는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거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그런데 이 아동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디 소속이야? 거기는 국무총리 소속이야.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는데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 급식, 간식, 뭐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이제 여기 아동권리보장원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막 자립까지 쫙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 거의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경우는 아동에 관련된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것에 대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요. 자, 여기 됐고요.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야. 야, 이거는 또 뭡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러분들 여기 각 위원회나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동복지정책위원회는 봅니다. 어디? 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어디에 둔다? 지자체에 두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자체에 두는 거야. 알겠죠? 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이야. 뭐에도 심의해? 아동정책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곳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가서 5번 봅니다. 아동위원이라는 것이 있죠. 아동위원.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명예직이에요. 명예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월급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뭐는 지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오시는데 이제 버스비 같은 거. 버스비는 아니겠죠. 교통비를 지급을 하지요. 그래서,
교통비 지급합니다. 얼마인가는 이 선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이요. 자, 6번 봅니다. 시군구청장은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보호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태를 언제 점검해야 되냐면 매년입니다. 자,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은 매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자, 그리고 보호 기간의 연장 봅니다.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아동은 여러분들 아동이 몇 살까지라고 했었어요? 18세까지잖아. 그런데 이제 시설이나 이런 곳에, 이제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있잖아. 18세 넘으면 이제 어떻게 돼? 아동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이러면은 참 암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어떤 일거리가 있고 그러면은 일을 하거나 그러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학교에 있다나 대학교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대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느라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보호 지출을 의사가 있는 아동은 몇 세까지? 25세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몇 세까지?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고요. 친권 상실 선고의 청구입니다. 친권 상실. 아동의 친권자가 현저한 비행이나 학대가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 자, 그리고 시군구청장 또는 검사는, 이거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검사까지. 자, 검사까지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는 어디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그렇죠? 도저히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개망난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하고 그 친권자하고 떼어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친권에 대한 어떤 권리까지도 제한을 줘야 된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이제 누가 나서야 돼? 국가가 나서야 되겠지. 친권자가 그러는데 그 국가가 나설 때 누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가 어디에? 법원, 당연히 친권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청구해야 돼?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서 9번 봅니다.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 그리고 학교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후견인이 없어. 아무도 없어. 이런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럴 경우에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분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학교장까지 후견인이 없는 아이를 발견했어.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유념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이고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입니다. 됐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된다. 우리 노인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학대 노인들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되고요.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됩니다. 알겠죠? 전담 다른 직원도 아니고 전담 공무원을 둬야 됩니다. 전담 공무원을 둬야 된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 아동의 사건이 벌어졌네. 학대 아동의 사건. 일 때 심리에 있어서 심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깊은 조사를 이야기합니다. 폭넓은 조사, 깊은 조사. 우리 이제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하잖아. 심해. 그래서 깊은 조사를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허가를 받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11번 봤습니다. 자, 12번 봅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수행 업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긴급전화도 가설해둬야 되고요.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학대 상담조사까지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업무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인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있죠. 국가기관은 몇 회입니까 여러분들? 연 1회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여러분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돼. 연 1회 이상. 자, 그리고 14번 봅니다. 아동복지시설의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아동복지시설장님들이세요. 15세 이상의 아동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립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립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15번 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는 관할 시군구 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은요.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야. 외의자는 신고해야 돼. 그러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신고 안 합니다. 외의자만 신고합니다. 외의자. 자, 16번 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17번 봅니다. 아동복지시설, 교육훈련시설, 위탁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할 경우에는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을.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자, 뒤를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1번,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해야 된다. 뭐가 틀렸어? 어디에 청구해야 돼? 법원에. 법원에 청구해야 되죠. 그렇죠? 1번 벌써 틀렸네. 자, 2번, 3번, 4번, 5번 읽고 넘어갑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요. 친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5월 5일은 우리는 무슨 날? 어린이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자, 5월 8일은 무슨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 아동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회 문제입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8세 미만 맞지요? 18세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미만이니까 17세까지죠.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맞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외의자는 신고해야 된다. 자, 4번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맞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뭘 한다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5번.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 2회입니까? 연 7회입니까? 연 8회입니까? 연 1회입니까? 연 1회. 1회입니다. 1회.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5번이 되겠습니다. 8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됐습니다. 87번 봅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아동을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을 15세 미만이 아니라 몇 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죠. 옳지 않은 거 벌써 나왔네. 15세가 아니라 18세입니다. 2번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에 포함된다. 보호자로부터 이탈. 보호대상 아동 맞지요. 3번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에 포함된다. 그죠? 포함된다. 4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5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유기, 방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거 21회 문제인데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죠? 방과후 돌봄 서비스잖아요. 다함께 돌봄센터, 그죠? 다함께 돌봄센터. 이거 많이들 하고 계세요, 주변에서. 88번에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89번 봅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못 외웁니다. 이 선배 생각은 그래. 이 선배도 이제 안 외우고 그냥 봤을 때 필요한 아이들,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은 뭘까? 생각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골라냅니다.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 이거 포함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영유아 건강검진. 이거는 비슷한 거. 실시 기록.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 기록.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단전 가구종. 이것도 중요합니다. 단전,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단전되고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주거 환경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89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여러분들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3-3-19강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 참 걱정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선배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각 곡도가 아니라 골목마다 아이들이 그냥 구슬치기 하고 또 말뚝박기 하고 우리는 오징어 가상이라고 했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쥐불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놀았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엄마가 이제 놀다 보면은 이제 밥 먹으라고 소리치고 그래야지 이제 들어가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도시에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 보면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이가 보면 그렇게 이쁘고 귀여워. 뭐 이 선배가 이제 손잡을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더 아이를 볼 수 어렵고요. 좀 아이들이 이제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동네가 다시 한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